네, 핵심사 말뚝의 지지력입니다. 자, 말뚝의 지지력 공식은요, 정력학적 지지력 공식, 동력학적 지지력 공식, 그 다음에 말뚝 제하 시험의 한 방법이 있죠. 그죠? 뭐, 그건 상식적인 이야기고요. 우선 정력학적 지지력 공식에서 털자기 공식은 어떻게 됩니까? 선단 지지력 더하기 어떻게 됩니까? 주면 마찰력이죠. 그래서 QU 곱하기 AP. 더하기 FS 곱하기 AS인데요. QU는 극한 지지력이고요. AP는 선단 단면적, FS는 뭡니까? 주면 마찰력,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주면 마찰력, AS는 뭡니까? 주면적이죠. 그러니까 AP는 4분의 파이 D가 파이 D의 제곱이 될 거고요. AS는 뭡니까? 파이 곱하기 D 곱하기 L이 되겠죠. 그죠? 그거 이해되시죠? 1차 때 다 했던 내용이니까 뭐 별로 어려운 게 없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허용 지지력은 극한 지지력 나누기 안전율 3. FS인데 FS는 일반적으로 정력학적 기초에서는 3으로 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돌 공식인데 뭐 돌 공식이 있다는 것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메이어호프 공식입니다. 메이어호프 공식은 조금 다르죠. 모양이 40NAP 더하기 5분의 1 NSAS인데 자, 어떻게 됩니까? 앞에 40NAP는 뭡니까? 선단 지지력이 되고요. 5분의 1 NSAS는 뭡니까? 주면 지지력이 됩니다. 주면 마찰력에 의한 지지력이 되는데요. 자, 이 공식은 어떻게 됩니까? 메이어호프의 경우 공식이니까 이거는 외워야 됩니다. 외우시고요. 여기서 NS바는 뭡니까? 이 길이에 따라서 H1, H2, H3의 길이에 따라서 N 값이 다 다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중치를 길이로 써가지고 N1 곱하기 H1 더하기 N2 곱하기 H2 더하기 N3 곱하기 H3 해갖고 나누기 H1 더하기 H2 더하기 H3를 했는 거죠. 그러니까 N 값을 평균치를 쓴다는 거 하고요. 허용지지력, 극한지지력 나누기 안전율을 산다는 거. 뭐 이것도 쉽게 아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더남 공식은 한번 뭐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동력학적 지지력 공식인데요. 동력학적 지지력 공식은 1에너지 이론, 즉 말뚝에 가해진 에너지의 양과 말뚝이 한 일의 양은 같다. 뭐 그걸로 하는 거죠. 그죠? 가장 대표적인 공식이 하일리 공식인데요. 이거는 모래와 자갈 쪽에 많이 맞는 이거죠. 자, 공식을 보면요. 극한 지지력은 S 플러스 2분의 1 C1 더하기 C2 더하기 C3분의 W 곱하기 H 곱하기 E 곱하기 WH 더하기 WP분의 WH 더하기 N의 제곱 곱하기 WP인데요. 자, 공식이 조금 복잡지만은 뭐 한 번 정도 출제되는 적이 있으니까 조금 외워 놓으셔야 되고요. 여기서 C1, C2, C3는 말뚝 캡, 헐의 일시적 탄성 압축량이라는 거, 그거는 조금 외워야 되겠습니다. 캡, 말뚝, 헐의 일시적 치말이 아니다. 압축량, 탄성 압축량이다. 그거 좀 외워놓고 계시고요. 자, 이것이 공식이 복잡지만 조금 이해하셔야지 그 다음에 나오는 엔지니어링 뉴스 공식이나 샌들 공식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 좀 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허용 지지력은 어떻게 됩니까? 극한 지지력 나누기 안전율인데 하일리 공식은 안전율이 3입니다. 자, 조금 전에 했던 우리가 정력학적 공식은 안전율이 다 3이었는데 동력학적 공식은 공식의 종류에 따라서 안전율이 다릅니다. 그거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죠. 하일리는 3이고요. 엔지니어링 뉴스 공식은 6이고요. 그 다음에 샌들 공식은 8이죠. 그죠? 그거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뉴스 공식인데요. 드랍 해머의 극한 지지력은 뭡니까? W 곱하기 H 나누기 S 플러스 2.54입니다. 2.54가 중요하고요. 여기서 2.54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 전에 하일리 공식에서 2분의 1 갈려고 C1 플러스 C2 플러스 C3 갈려고 갖고 있는 요 값이 2.54라는 거죠. 그러니까 즉 C1 더하기 C2 더하기 C3가 약 5.08 정도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자, 이게 드랍 해머고요. 그 다음에 단동식 전기 연구는 2.54가 아니라 0.254입니다. 그 숫자가 다르다는 것 좀 기억하십시오. 드랍 해머는 2.54, 단동식 전기 해머는 0.254고요. 그 대신 복동식 전기 해머는 뭡니까? 단동식 전기 해머와 복동식 전기 해머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아래쪽에서 전기압을 가해서 램을 들어 올리는 건 똑같은데 복동식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이 네모에 자유낙하할 때 됩니까? 위쪽에서 다시 전기압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공식에다가 전기압을 더 해야 된다는 거죠. 즉 공식을 보시지만 AP 곱하기 P가 더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아시면 뭐 크게 알고요. 주로 이거는 시험에서는 주로 단동식 전기 해머와 드랍 해머가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허용 지지력, 극한 지지력 나누기 안전율 FS인데 엔지니어링 뉴스 공식에서는 안전율이 6이라는 것 좀 강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샌들 공식은요, WH 곱하기 H 나누기 S인데요. 여기서는 뭡니까? 2분의 1 C1 더하기 C2 더하기 C3를 0으로 반 거죠. 0으로 반 거죠.
그거 조금 기억하시고요. 허용 지지력은 안전율이 8이기 때문에 8S분의 WH 곱하기 H가 되겠죠. 그죠? 웨스바치 공식은 좀 복잡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 한번 출제된 적이 있는데요. 이거는 뭐 한번 여러분들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출제됐고요. 공식이 워낙 복잡해서 외우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이것은 허용 지지력이 극한 지지력 곱하기 0.15입니다. 이렇듯이 어떻게 됩니까? 동력학적 지지력 공식은 공식에 따라서 안전율이 다 다르다는 것 조금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말뚝의 제하시험에 의한 방법인데요. 자, 제하시험의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제하시험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실험을 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말뚝 지지력에 가장 가까운 값, 가장 근사한 값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말뚝 제하시험을 하고나면요, 곡선이 3개 나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시간과 치마량, 시간에 따른 치마량, 그러니까 시간과 치마량과 하중이 3개가 가지고 변수거든요. 그러니까 됩니까? 시간 하중 곡선, 시간 치마 곡선, 하중 치마 곡선 3개라는 거죠. 어쨌든 간에 말뚝 제하시험을 할 때는 시간, 치마량, 하중 3개 외에는 관련 요소가 없겠죠. 그 다음에 장기 허용 지지력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평판 제하시험에서 와 똑같은 공식입니다. 어떻죠? QA는 QT 더하기 3분의 1 감마 DF NQ인데 QT는 뭡니까? 극한 강도의 3분의 1, 항복 강도의 2분의 1 중에서 큰 값이 아니라 작은 값이다. 자, 그렇게 됐죠. 자, 마지막에 있는 게 바로 여기 틱소트랩 현상인데요. 자, 말뚝을 집안에 박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뚝 주변의 집안이 교란되겠죠. 말뚝 주변의 집안이 교란되면 가인간극수압이 된다. 가인간극수압이 생기니까 됩니까? 유효응력이 증가돼서 가인간극수압이 생기니까 유효응력이 감소돼서 강도가 떨어지는 현상.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말뚝 제하시험은 3주 내지 약 20일 정도 지났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뭐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강도가 회복되는 현상, 틱소트로피 현상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거 틱소트로피라는 말 조금 외워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평력에 의한 변이 계산인데요. 이것은 뭐 거의 출제된 적이 없고요. 그 밑에 두 번째에 있는 공식이 나온 적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한번 보고 넘어가죠. 집안의 균이라고 말뚝 길이가 베타분의 파이 이상인 경우는 뭐냐? 수평력이 말뚝 상단에 작용하고 푸틴과 말뚝 상단의 연결이 힌지인 경우는 밑에 공식이 있습니다. 베타 이꼬로 루트 자 4EI분의 KH 곱하기 D인데요. 사선건이고요. 자 공식 좀 외워놓으시고요. 요거는 시험 문제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델타 공식이 나왔었거든. 2베타 H 나누기 KD인데요. 여기서 델타는 말뚝 상단의 수평변이랑 요거 구하는 공식이 한번 나왔으니까 요 공식 정도만 한번 외워놓으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공식은 한번 보는 걸로 그냥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문제를 한번 보죠. 자, 여기는 말뚝의 지력 공식은 우리 교재 보시면 알겠지만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차이점을 비교해가면서 공식을 좀 정확하게 암기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직경 40cm, 길이 100m인 말뚝 기초 시공에서 자 시에서 말뚝이 지탱할 수 있는 최대 상부 하중을 구하라. 자, 요 문제는 최대 상부 하중이라는 게 사실은 극한 하중을 구하는지 허용 하중을 구하는지는 딱 부러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은 최대 상부 하중이기 때문에 극한 지지력과 허용 지지력까지 다 구해놓고 답이 못하는 표현을 우리가 출제자의 의도가 뭐를 구하는 건지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제 생각에서는 극한 지지력, 허용 지지력을 다 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뭐 최대 지지력 상부 하중이었으니까 극한 지지력이 구하는 것이 무한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은 출제자의 의도가 딱 극한 지지력인지 허용 지지력인지 구분되지 않았으니까 조금 둘 다 구해놓고 만약에 출제자의 의도가 허용 지지력까지 잤다 그러면은 틀린 오답 처리가 될 수 있으니까 조금 다 구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우선 공식이 뭐죠? 자, 말뚝의 극한 지지력 QU는 QP 더하기 FH, 그죠? 그래서 QU 곱하기 AP 더하기 FS 곱하기 AS인데, 자, 우선 필요한 요소부터 AP부터 가보죠. 선단 단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4분의 파이 D 제곱이니까 4분의 파이 곱하기 0.4의 제곱이 되겠죠, 그죠?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는 항상 이렇게 나옵니다. 지름은 센티미터로 주고 길이는 메타로 주거든요. 일반적으로 이거는 여러분들 수험식을 혼돈시키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지름은 센티미터를 단위를 많이 쓰고 길이는 메타 단위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말뚝의 선단 단면적은 어떻게 되죠? 파이 곱하기 D 그러니까 원돌리고
그 다음에 길이 L 곱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파이 곱하기 0.4 곱하기 10 하니까 12.566이 나오고요. 주변 마찰력 Fs는 뭡니까? 0.4kg/cm 제곱이니까 4톤/m 제곱이죠. 그러니까 단위 항상하고요. 그리고 얼마죠? 말뚝의 허용 지지력, 극한 지지력은 얼마입니까? QU 곱하기 AP 더하기 FS 곱하기 AS니까 80 곱하기 0.126 곱하기 더하기 4 곱하기 12.566 하니까 60.344고요. 이걸 만약에 어떻게 됩니까? 허용 지지력을 구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나누기 3 하면 되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AP를 구했고 AS를 구했고 이것을 또 대입시키는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시험의 답안지 작성할 때 이런 식으로 하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일반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막바로 최고 마지막 공식에서 QU 곱하기 AP 대신에 4분의 파이 D 제곱 집어넣을 거고 FS 대신에 막바로 4점을 넣고 AS 대신에 그냥 파이 D L을 구했고 그냥 계산기를 두드리면은 60.344가 안 나오겠죠. 그런 건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책을 답안 작성을 이렇게 쓰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제가 이 책을 쓸 때는 어떻게 돼요? 이해하기 쉽게끔 하나하나 잘라서 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답안 작성하실 때는 굳이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보다는 마지막 식에다가 다 집어넣어서 한 번만에 계산하는 것이 실수할 확률도 적고 그 계산도 빠르고 하니까 일석이조가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가요. 자, 우리 교재 4번 문제인데요. 깊이 20m이고 폭이 30cm인 정방형 철근 콘크리트, 그러니까 정사각형 철근 콘크리트 기둥 말뚝이 두꺼운 균질한 점토층에 박혀있다. 이 점토의 전단 강도는 6.0톤/m 제곱이고 단위 중량은 1.8톤/m 삼성이며 부착력은 부착력 FS는 점착력의 0.9배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밑에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어떻게 됩니까? 정사각형이죠. 0.3 곱하기 0.3이고요. 길이가 2.0m고요. 근데 지하 수위가 지표면까지 일치했으니까 뭡니까? 감마 세트가 1.8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구할 때는 지지력을 구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뭐를 쓰죠? 유효역력을 써야 되겠죠. 유효역력을. 그죠? 지지력 쓸 때 유효역력을 써야 됩니다. 우리가 토질물 기초했을 때 극한 지지력 공식 구할 때 뭡니까? 지하 수위 아래서는 허용 지지력. 우리가 지지력을 구할 때는 감마 서브 값을 써야 된다고 말씀드렸는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어쨌든 간에 어떻게 됩니까? 타워의 전단 강도는 어떻게 되죠? 타워는 C 플러스 시그마 곱하기 탄젠트 파인데 이게 바로 뭡니까? 점착력인데 어떻게 돼요? 내부 마찰력 파 이꼬르 0도겠죠? 지하수위 아래 있으니까 그러니까 CU 이꼬르 6.0톤/m 제곱이 되고요. 자, 감마 서브 값은 뭡니까? 감마 세트 빼기 감마 W니까 0.8이 되고요. 선단 지지력 QU 공식은요. 요거는 지금 교재 내용에서 설명이 없었는데 요거는 어떻게 되죠? 자, 말뚝에서는 QU는 C 곱하기 NC 플러스 감마 DF 곱하기 NQ입니다. 이거는 공식이니까 외우십시오. 깊은 기초의 극한 지지력입니다. C 곱하기 NC 더하기 감마 DF NQ인데 사실은 깊은 기초에서 NQ 이꼬르는 0이거든요. 뒤에 이런 문제가 또 나오는데 제가 그때 말씀드리겠지만 근데 여기에서는 NQ 값이 주어져 있습니다. NQ 이꼬르 1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1 값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어졌으니까 6.0 곱하기 9 더하기 0.8 곱하기 20 곱하기 1 하고 70톤/m 제곱이 나왔고요. 선단 단면적은 뭡니까? 0.3 곱하기 0.3 하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주면 마찰력 FS는 뭡니까? 점착력을 0.9배다 그랬으니까 0.69 곱하기 6 하니까 5.4톤/m 제곱이 나왔고요. 주 면적은 얼마입니까? 자, B 곱하기 L이 4개 있죠. 그죠? 그러니까 4BL 하니까 24m 제곱입니다. 그래서 극한 지지력은 얼마입니까? QU 곱하기 AP 더하기 FS 곱하기 AS 하니까 135.9톤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극한 지지력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뭐 수월하게 구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인데요. 교재 5번 문제인데 그림과 같은 직경 45cm 길이 18.0m의 현장 콘크리트 말뚝에 대한 주면 마찰력을 계산하시오. 됐습니다. 단 행방향 토합 계수 K 이꼬르 1.0이고 부착 계수는 0.40이고 말뚝과 흙과의 마찰력은 0.5파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시고요. 자, 우선 이 경우는 이렇습니다. 말뚝의 주면 마찰력을 구했는데 이것은 임계 깊이를 구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유효응력, 말뚝의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서 증가하는 유효응력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냐?
아는 것이라 어느 일정 수준이 되면은 증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깊이가 얼마냐면은 15, 말뚝 지름의 15배 내지 약 20배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는 15배 정도인 것으로 풀면은 L-15로 15D이기 때문에 6.75m라는 거죠. 즉, 유효응력이 6.75m까지는 증가하는데 그 뒤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일정하다는 뜻이죠. 일정하다는 뜻. 그러니까 그러한 그림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말뚝의 임계 깊이에서의 유효응력은 얼마겠습니까? 감마 서브 곱하기 15D겠죠. 그죠? 그러니까 6.08이라는 거죠. 즉 0에서 6.08까지는 증가하는데 6.08에서는 계속 일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부분으로 나눠서 주변 마찰을 요구했습니다. 수직 응력이 증가하는 영역에서의 주변 마찰력 QS1은 어떻게 됩니까? 알파 곱하기 C 더하기 K 시그마 V 다시 곱하기 탄젠트 델타인데 0.4 곱하기 6 더하기 어떻게 1 곱하기 시그마 V의 평균이니까 얼마입니까? 0하고 6.08의 평균이니까 2분의 6.08 하면 되겠죠. 탄젠트 델타가 8도. 왜 8도일 때는 0.58이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2.83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QS1은 FS1 곱하기 단면적 파이 곱하기 D 곱하기 L인데 L 값은 여기서는 얼마입니까? L 값은 우리가 여기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15D 6.75까지겠죠. 6.75까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2.83 곱하기 8 곱하기 0.75 곱하기 6.75 하니까 27.01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직 응력이 일정한 부분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FS2가 알파 곱하기 C 곱하기 K 곱하기 시그마 V 다시인데 시그마 V 다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평균값이 어떻게 돼? 일정하겠죠. 6.08로. 그러니까 6.08 곱하기 탄젠트 8도 하니까 3.25 톤퍼메다 주기로 나왔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FS2 곱하기 8 곱하기 D 곱하기 L인데 L은 얼마입니까? 말뚝의 길이에서 18m에서 얼마를 빼줘야 되죠? 6.75m를 뺏는 값이 즉 11.25가 되겠죠. 왜 그러냐면 총 말뚝의 길이가 18m인데 18m 중에서 6.75m까지는 수직 응력이 증가했고 그 다음부터는 증가하지 않고 일정했으니까 그 부분이 11.25다는 거죠. 그러면 전체 주면 마찰력은 두 가지를 더하면 되니까 그거는 27.01 더하기 51.69 하니까 78.70톤. 이건 수월하게 나왔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인데요. 한번 보죠. 그림과 같이 표준 가립 시험값이 다른 세 종의 말뚝 지층으로 되어 있는 기초 지반에 지름 30cm, 길이 12m의 콘크리트 말뚝을 박았을 때 말뚝의 허용 지지력을 안전율 3으로 하여 메이어포 공식으로 구해라. 메이어포 공식 나왔죠, 그죠? 이거는 공식이 뭡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40NAP 더하기 5분의 1 NSAS였죠, 그죠? 극한 지지력 공식, 그죠? 그런데 자, 문제는 뭐냐 하면은 자, 이것은 우리가 문제에서 주어졌듯이 어떻게 됩니까? 즉, 이 부분 H1, H2, H3에 따라서 N 값이 다 다르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우선 선단 단면적부터 한번 구해보죠. 지름이 어떻게 돼요? 30cm를 가면 4분의 파이 곱하기 D 0.3에 제곱하니까 0.071이 나올까요? 주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파이 곱하기 D 곱하기 말뚝 길이 L인데 말뚝 길이가 몇 m입니까? 12m죠. 그러니까 11.310이 나왔죠. 그 다음에 평균 N 값은 뭡니까? N 값이 10, 20, 40이 다 다르니까 이걸 평균을 내자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예요? H1 곱하기 N1 더하기 H2 곱하기 N2 더하기 H3 곱하기 N3 나누기 H1 더하기 H2 더하기 H3니까 그죠? 하니까 25.833이 나왔다는 거죠. 자, 그러면 말뚝의 극한 지지력은 얼마입니까? 40NAP. 자, 여기서 N 값은 뭡니까? N3 값을 써야 되죠. 왜 그러냐면 선단 지지력 최고 마지막 부분 거니까 N3를 쓰게 되겠죠. 더하기 5분의 1 NSAS니까 얼마예요? 40 곱하기 40 곱하기 0.075 더하기 5분의 1 곱하기 평균값이 25.833 나왔죠? 곱하기 AS가 돼요. 11.310 나왔으니까 172.03인데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허용 지지력까지 구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극한 지지력 나누기 3. 안전율은 어떻게 됩니까? 안전율이 3이죠. 그죠? 그러니까 57.34가 나왔다는 거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 공식에서 막바로 어떻게 됩니까? 40NAP 플러스 5분의 1 NSAS에서 여기서
저같이 하나하나 구할 것이 아니라 막바로 구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런 경우 답이 교재하고는 좀 다른 답이 나옵니다. 왜? 바느림 때문에 그랬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신경을 쓰지 마시고 제가 권하고 싶은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막바로 집어넣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하다면은 아무도 쓰는 양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실수할 양이 많고 실수하면 어차피 틀리게 되니까. 그죠? 왜 그러냐면 채점 기준이 산출 근거도 맞고 답이 맞아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한목에 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우리가 12번 문제가 되는데요. 자, 바깥 지름이 30cm이고 두께가 6cm, 길이가 10m인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 말뚝을 자, 무게 2톤인 드랍햄으로 박는다. 해모의 낙하고가 3m일 때 1례 타깃당 최종 치마량이 cm이면 지지력은 얼마인가? 자, 여기서 먼저 중력도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내용 설명에서 빠진 것인데요. 자, 여기서 보면요. 낙하고는 3m, 치마량은 2cm입니다. 그러니까 단위 통일을 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공식이 뭐냐면 S 더하기 2.54분의 W 곱하기 H인데 S하고 H의 단위 통일을 써야 되는데 어느 쪽을 시켜야 되냐? 교재 학습 포인트는 나왔지만 센티미터 단위로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2.54라는 그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센티미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단위 통일을 한다고 해서 메타 쪽으로 하시면 안 된다. 그러가죠. 물론 웨이스바치 같은 공식은 메타 단위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별개의 문제고요. 자, 극한 지름을 하면요. S 더하기 2.54. 자, 중요한 것은 뭡니까? 왜 2.54죠? 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자, 지금 문제의 공식이 뭡니까? 드랍햄으로 받았으니까. 드랍햄으로니까 S 더하기 2.54죠. 그죠? 그러니까 2.54 S 대신에 2 잡아놓고 H 대신에 300을 집어넣으니까 132.16이고요. 허용 지지력은 이건 뭡니까? 엔지니어링 뉴스 공식이니까 안전지력은 얼마입니까? 6입니다. 6. 자, 엔지니어링 뉴스 공식은 안전지력 6. 하일리 공식은 안전율이 3이었죠. 그죠? 그 다음에 샌들 공식은 안전율이 8이었습니다. 8. 기억 정확하게 하십시오. 자, 그러니까 안전율 6을 나누니까 22.03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뭐 쉽게 하실 수 있으리라 보고요.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14번, 교재 14번 문제인데요.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엔지니어링 뉴스 공식을 사용하여 말뚝의 허용 지지력을 구하시오. 단동식 전기해무다. 전기해무 숫자 뭐였죠? 0.254다. 0.254. 그거 기억하시고요. 단동식이니까 전기해무 필요가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뉴스 공식이니까 안전율이 얼마입니까? 6이라는 거. 예, 그거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죠. 자, 소수점 두 줄짜리에서 받으려면 하시오. 조건. 해무의 중량은 2톤, 낙하고 40cm, 타깃당 말뚝의 평균 가늠량 S는 1.2cm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단동식 전기해무니까 공식이 뭐죠? 극한 지지력은 S 더하기 0.254분의 W 곱하기 H인데 H는 cm 단위로 통일시켜야 되고요. 그러니까 하니까 55.02톤이 나올까요? 허용 지지력은 극한 지지력 나누기 안전율. 안전율 뉴스 공식에서는 안전율이 6이라는 거. 자, 그러니까 9.17톤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뭐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인데요. 우리가 교재에 17번 문제인데 다음 그림과 같은 수평 방향으로 10톤의 하중이 작용할 때 말뚝머리의 수평 변이는 얼마나? 수평 변이를 구하는 공식이에요. 아까도 제가 내용 설명에도 말씀드렸다시피 KD분의 2베타-H인데요. 자, 이거는 뭐 공식이 K 값이 있고요. 자, K 값이 3kg/cm 제곱 있고요. D 값이 얼마입니까? 자, 400mm인데 뭡니까? 단위 통일시켜야 되니까 cm로 했고요. 그 다음에 2 자, 분자에는 2 곱하기 베타는 조금 이따 설명하고 H는 얼마입니까? H는 10톤이니까 뭡니까? 킬로그램 단위로 하려니까 공을 3개 더 붙여야 되죠. 근데 베타 값이 뭐냐 하면은 베타 값부터 보죠. 베타 값을 그림을 보시면 어떻게 되면 0.3 곱하기 0.3인데 이게 뭐냐면 단위가 메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메타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이것도 센티미터 단위로 고쳐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문제 해설에서 0.3 나누기 메타인데 1메타는 100cm니까 얼마야? 0.3 나누기 결과적으로 100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0.003%cm가 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뭐냐? 0.003cm의 마이너스 1승인데 왜 메타를 센티미터로 고쳤는데 답이 적어졌나? 자, 메타분의 1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것만 실수하시면 이 공식은 뭐 공식 몰라서 못 풀지 공식만 알면은 충분히 풀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정확하게 공식을 좀 외웠으면 좋겠고요. 그 외의 것들은 본인들이 한번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